반갑습니다. 여신지도사 도제일과장입니다. 오늘은 제6건 여신의 정석 제6건 담보 및 보증 두 번째 시간으로서요.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전반적으로 담보물 평가 그리고 임금 채권, 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봤을 때는 담보물 평가 부분이 제일 중요해서 용어의 정의와 감정 평가까지는 한 강으로 하고, 이 두 번째 강에서는 감정 심사와 담보 관리 및 재평가에 대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임금 채권과 보험 가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담보를 취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담보의 가치가 얼마인가를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논할 건데요. 크게 담보물 평가와 감정심사, 감정평가와 감정심사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담보물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동산은 담보로서 적성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담보물 평가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당행에서 쓰는 담보에 대한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감정가액입니다.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사의 평가액 또는 당연히 내부적으로 시가추정액으로 심사전 가액을 의미합니다. 감정심사가액이란 감정가액에서 평가 불능 또는 평가 제외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심사평가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심사가액에서 감정평가서의 가격 시점일로부터 경과년수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경과년수에 따라서 감가누계액과 토지 및 아파트의 재평가 변동 누계액을 가감을 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앞서 보신 감정가액과 감정심사평가액이 구해지면 이 감정심사평가액이 나오게 된 가격 시점으로부터 경과년수를 감안을 해서 토지의 지가 상승분과 하락분, 건물의 감가상각분, 기계기구의 감가상각분을 전산해서 특정 기간 동안 자동으로 가감을 하게 됩니다. 그 가감에서 산출한 금액이 심사평가액입니다. 네 번째로 현황조사가 있는데요. 시가추정 또는 감정평가 대상 물건의 실제 현황과 담보물로서의 적정성 여부, 또한 권리관계상 침해사항이 존재하지 않는지, 재공부와 감정서 평가 내용과 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임대차 현황 등을 담당 심사역이 현장 방문을 통하여 확인 및 조사하는 업무를 현황조사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황조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법상 제한사항입니다. 부동산 관련 공법에 의해 각종 제한사항이 토지 등에 지정되어 있어 담보물건의 정상적인 환가 또는 이용의 제약을 받거나 향후에 제약이 예상되는 각종 행정적이고 법률적인 규제사항 등을 의미합니다. 공법상 제한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말인데요. 공법상 제한사항은 법률에 의해 제한을 받는 사항이고, 공부상 하자 또는 하자가 있는 물건입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즉 등기부 등본이죠. 그런데 등기부 등본이라는 말은 없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본 등기부 등본 등 재공부에 등재된 내용과 당행 담보 물건의 환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또는 재공부의 내용과 실제 현황이 상이하거나 기타 대상 물건에 존재하는 하자 내용이 담보 물건의 환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건을 공부상 하자 또는 하자가 있는 물건이라고 당행 내규상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시유의 건물 또는 제시유의 물건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사항 정보증명서상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나 기타 시설물 등을 말하며 부합물 및 종물을 포함합니다. 즉 건축물 대장상에는 1층, 2층, 3층, 4층 면적이 각 층별로 100제곱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요 건축물 대장상에 있는 그 물건은 합법적인 건축물입니다. 다만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고 현황조사를 갔는데 뒤에 창고든지 옥상에 가건물이 서 있다든지 하면
제시외 건물 또는 제시외 물건으로 보고 분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행 환가, 담보물건의 환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담보물 평가 시에는 면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내용, 용어의 정리에 대해서는 알아봤고요. 먼저 감정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감정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점에서 하시는 영업점 시가 추정과 금액을 초과해서 본부 시가 추정, 그리고 당행과 감정평가 업무 협약이 되어 있는 감정평가 기관에 의한 감정평가서, 또한 해당 감정평가 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공종주택 가격자문서, 마지막으로 타 금융기관 또는 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감정평가서 사본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정평가 시 필수 첨부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토지 건물을 다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는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을 따로 받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받으십니다. 다만 여기에 더해서 본권담보물이 매매물건일 경우에는 반드시 매매계약서와 실거래신고서를 확인하셔서 소유자금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경매를 받은 물건일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문,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 진위 여부 확인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매각허가 결정문 같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내고 낙찰을 받으면 매각허가 결정문을 주면서 몇 월 며칠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된다라고 법원에서 서류를 발령해 줍니다. 감정평가서의 진위 여부 같은 경우에는 경매물건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감정평가서를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감정평가서의 진위 여부를 해당 감정평가사와 통화를 하셔서 원본 대조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지입니다. 실무적으로 환지는 많이 지급하지는 않지만 환지 같은 경우에는 환지 증명서 또는 환지 예정 증명서가 나오고요. 환지 예정기 또는 지정 요소가 나오니 당행 채권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토지를 감정을 하시거나 토지를 담보 취득하실 때는 환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계기구에 대한 감정입니다. 기계기구를 감정을 할 때는 그 해당 기계기구의 목록을 손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또한 배치도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동기계기구의 구입 가격 및 구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약서 사본 등을 진구하셔야 되고요.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계도 다 자동차처럼 등록원부가 발급 가능하십니다. 등록원부 사본과 검사증,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았다는 검사증 사본 등을 진구하셔야 됩니다. 선박의 경우에는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선박도 발급 가능하고 국적증명서 사본도 발급 가능합니다. 다음에 그 검사증 사본과 의장품 명세, 선박 원부 등을 진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의장품 같은 경우에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와 선박 원부 같은 경우에는 선박의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그 선박 자체의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의장품 같은 경우, 의장품 명세라 함은 선박 내부에 정착되어 있는 부착물 및 기타 부대 시설에 대한 세부 물품 명세를 의장품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해당 물건을 감정평가를 하실 때는 상기와 같은 서류를 반드시 진구하셔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부동산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제부와 각구 을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표제부는 전체적인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표시와 그 변경 사항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소유자의 주소, 성명, 취득일자,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그 변경 사항을 표시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가등기,
압류, 경매개시 결정 등 예고 등기가 각 구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에 대해서 표시하고요. 만약에 당행에서 저당권을 설정하면 을구에 기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담보물권, 저당권 또는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 대한 사항은 을구에 기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실무를 하시면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받으시면 표제부와 각구 을구를 잘 보시고 부동산의 내역과 권리관계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실무적으로 하나 힌트를 드리면 요즘에는 그 리얼탑에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발급을 하시면 최종 발급일자가 확인이 되니 발급일자를 잘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이후 변동사항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오류를 겪지 아니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전반적인 감정평가에 대한 용어와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영업점 시가추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가추정 시에는 재공부 및 관련 서류를 진구하여 소재지의 현황과 소유자, 권리관계 등을 조사를 하고 실제 현황교사를 실시하여 임대차 관계 및 당해 권리를 침해할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영업점 시가추정 대상입니다. 공법상 제한이 없는 공부상 하자가 없는 부동산으로서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1000제곱미터 이하의 나대지, 정부 투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받은 토지, 아마 가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정부 투자기관 등 이외의 민간기업의 사업 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는 다만 영업점에서 시가추정할 수 없다 입니다. 가에서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의 분양받은 토지에 대해서 구분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업점 시가추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나입니다. 공법상 제한이 없고 공부상 하자가 없는 부동산으로서 총 여신 15억 원 이하의 차주 또는 시가추정 금액이 15억 원 이하인 부동산인 경우에는 다음 1, 2를 충족할 경우 영업점에서 시가추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공장은 기계기구를 제외한 순수 부동산을 의미하며 미분양 또는 미등기된 상가는 시가추정 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구분 소유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각 호별 시가추정 금액이 15억 원 이하이더라도 담보로 취득하는 전체 집합 건물의 시가추정 금액이 1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점 시가추정을 하실 수 없습니다. 나를 적용하실 때 가장 흔하게 겪는 오류가 첫 번째, 두 번째인데요. 영업점에서는 특별히 구분 소유된 집합 건물, 구분 등기된 상가 건물 같은 경우를 취급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요 오류를 범하지 않고 잘 취급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 조항입니다. 공시지가 및 건축물 신축 단가표로 구성된 담보물 가치, 여기서 담보물 가치란 선순위 채권 차감 기준입니다. 담보물 가치의 30% 이하로 여신을 취급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영업점 시가추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추정 추정 금액의 30% 이하여야지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법상 제한 및 공부상 하자 있는 부동산에 대한 내용인데요. 공법상 제한 및 공부상 하자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담보물 평가 및 심사 지침 별표 1번 감정심사 세부평가 기준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하며 해당 별표 1번에 해당하는 공법상 제한 및 공부상 하자가 있는 부동산은 비록 영업점 감정평가 및 영업점 감정심사 금액 안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영업점에서 시가추정을 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공법상 제한 및 공부상 하자가 있는 부동산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저촉부지라든지 제시외 건물이 소유하는 토지, 맹지란 진입로가 없는 길입니다. 말 그대로 남의 땅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땅이라서 실질적으로 그 토지만으로서는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환가 또는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임야, 도시정비구역, 소재 부동산, 녹지, 농지, 그다음에 또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공유토지로서 위치하기는 불가능한 경우, 접도구역에 됐을 때는 토지, 환매 특약이 있는 토지, 환지, 그리고 위락시설, 숙박시설, 목욕시설, 미분양 부동산, 그리고 실무적으로 많이 겪는 게 여기 있는데요. 공법상 하자가 있는 부동산에 보시면 경계벽이 없는 상가가 있습니다. 오픈형 상가 포함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1호의 소유주는 A고 102호의 소유주는 B고 103호의 소유주는 C인 상황인데, 똑같이 그 건물이 1호, 2호, 3호가 20평, 20평, 20평으로 이렇게 붙어 있다고 칠게요. 그런데 어떤 손님은 커피숍을 하시는 고객님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60평이 필요하신 거예요. 60평이 필요하지 10평이 20평 한 개의 단독 호실로는 사업이 영위가 안 되기 때문에 60평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걸 임대를 놓고자 위해서 A, B, C를 한 방에 다 산다고 했을 때, 또는 요 A, B, C 1호, 2호, 3호를 한 번에 다 사서 임대를 그 커피숍으로 사용하고자 하더라도, 본건 같은 경우에는 원래라면은 집합건축물로 101호의 경계와 102호, 103호의 경계가 있어야 함에 불구하고 경계벽이 없는 상가로서 공법상 제한 및 공무상 하자가 있는 부동산으로 보고 영업점에서 시가추정 및 감정심사 하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분양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많은데요. 미분양 동산이라 함은 건물 신축에 따른 사용 승인 이후 수분양자, 즉 시행사, 시공사, 실질적 소유주를 제외한 일반 분양자를 수분양자라 하고요. 즉 수분양자에게 분양되지 않고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미분양 부동산은 공법상 제한 및 하자 있는 부동산으로서 영업성에서 시가추정이 되지 않고 감정심사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해서 본부 감정심사 시 감액평가합니다. 다만 회수인정 비율 자체는 일반 부동산과 동일하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점 시가추정 대상을 다음과 같이 알아봤는데요. 본장에서는 영업점 시가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토지, 건물, 대지권이 포함된 집합건물, 그 다음에 아파트, 오피스텔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대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및 현재 매매 사례를 참작한 비중 가격을 영업점에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분양 중인 물건인 경우에는 대지를 용도에 따라서 분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분양 금액인 분양 물건인 경우에는 대지 가격을 대지 면적 곱하기 단가, 이 단가는 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와 매매 사례를 판단한 비중 가격 또는 분양 가격 등으로 영업점에서 판단한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건물입니다. 건물은 건물의 구조와 용도, 사용자재, 시공법 등에 따른 건축물 신축 단가를 산정을 하고 경과년수에 따라서 단가 수정을 합니다. 즉 건물 가격은 건물 면적의 단가를 곱하셔서 총 건물 가격을 구하시되 내용년수에 따라서 가격을 감가 수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땅은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건물 가격은 흔히들 보니까 가격이 내리더라고요. 건물이 오래되고 하니까는 오래됐음에 불구하고 건물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는 크게는 많이 없더라고요. 부동산 경기가 확 좋아지지 않는 이상 건물 가격은 내리더라도 땅값이 올라서 부동산의 가격이 오른다고 보시면 정당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지권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입니다. 유사물건의 매매 사례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비중가격을 산정을 하시고 해당 비중가격으로 시가추정을 하시되 분양되는 물건인 경우에는 분양금액 이내에서 판단을 하십니다. 즉 분양 중인 물건인 경우에는 대지 건물을 일괄하여 시가추정하고 건물만 담보등록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대지 건물이 포함된 집합 건물이 영업점에서 15억 이하 물건으로 시가 추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으로 KB부동산 시세가 있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인데요. 일반 평균가 이내로 평가하되 동가, 방향, 층을 감안을 하셔서 하위 평균가 이내로 하향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계속 비중 가격 이야기가 있는데 과연 비중 가격이 뭔가 보시면 있는데요. 본건 물건지와 비교가 가능한 비교 대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 또는 적절한 인근 매매 사례를 선택하여서 가격을 조금씩 조정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을 하여 시가 추정에 사용을 하는 것이 비중 가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계 주택담보대출 지급 시 시가 추정하는 방법은 기존의 상기의 내용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운용 기준에 별개로 빠져 있으니 주담대 지급하실 때는 확인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시세 정보가 KB 시세가 있으면 일반 평균가로 이내로 하시되 하위 평균가 이내로 하향 적용 가능하십니다. 다만 부동산 시세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시가 이내에 하시든지 아니면 감정평가금 정식 감정평가를 하시든지 또는 공동주택 가격자문협의서를 활용을 하십니다. 중도금 대출은 분양금액으로 하시고 조합원의 경우에는 추가 분담액으로 시가 추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일어나는데요.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주비 대출 지급하기 전에 이주 금액을 산정을 권리 가격을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개별 필지별로 전체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주비 대출은 감정평가 기관의 정식 감정평가 금액에서 추가 분담액을 차감을 하시되 일반 분양액과 추가 분담액 차이를 이용해서 시가 추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잔금 대출입니다.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죠. 투기행위 수도권 투기 가해지용 제외하되 잔금 대출은 분양금액 또는 분양금액으로 하시는 게 기준이고요. 입주하시기 전에 KB 부동산 시세 정보가 나온다 하면 일반 평균가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국토부 교통 고시기준가로 하시든 아니면 공동주택 가격자문서 포함을 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를 활용하셔서 가격을 산정하셔도 됩니다. 아파트가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지만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국토교통고시 기준가 이내로 하시되 다만 감정평가 금액 또는 공동주택 가격자문협의서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감정평가 기관의 탁상 가문 가격과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두 곳에서 조사된 매매 가격 중 낮은 가격 이내로 시가 추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1번과 2번의 공동주택 가격자문협의서와 국토교통부 기준 시가 이내로 시가 추정하시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점에서 가장 실무적으로 많이 겪는 오류가 단독주택인데요.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 고시기준시가, 감정평가 금액, 그 다음에 복성시평가 토지 면적, 건물 해서 복성시평가를 하실 수 있는데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연립 다세대 주택과 같이 3번 탁상 자문 가격을 활용해서 영업점 판단하에 시가 추정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을 시가 추정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가증권입니다. 유가증권은 말 그대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의미하고요. 한국거래소에서 매일 대용 가격을 즉 담보로서의 기준 가격을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대용 가격으로 시가 추정을 하고 심사평가액은 대용 가격의 70%로 적용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만약에 대용 가격이 한 주당 10,000원이라고 치면 만원에 100주 주식수가 100주라 하면 만원에 100주면 100만원이지 않습니까? 총 시가추정 기준가격이 100만원인데 감정평가 금액은 100만원으로 보실 수 있는데 감정평가 옆에 있는 심사평가 금액은 770만원으로 자동으로 산정이 되게 전산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심사평가액은 대용가격의 70%로 적용하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영업점 시가추정 시 유의사항입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탁상감정가, 그러니까 저희가 감정평가원에 전화를 해서 해당 필지에 대해서는 가격을 유선으로 탁상금액을 받으면 탁상감정가 자문서를 작성을 하시되 탁상감정가액은 도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그 다음에 형자확인, 인근시세 등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임금평가전례를 참작한 단순 참고가액으로 탁상감정가액을 감정가격으로 하실 수 없습니다. 담보물평가 심사지침 제7조 7항에 명시되어 있고요. 이 말은 즉슨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캔버스를 이 필지를 탁상감정을 했는데 탁상감정에서 10억이 나왔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기준가격을 10억으로 나는 탁상감정을 받았으니 10억으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탁상감정을 하시되 인근 평가 사례나 시세를 잘 확인하셔서 영업점 자체적으로 시가 추정을 하시는데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 탁상감정 금액의 90%에서 85%, 80% 선까지 감안을 해서 영업점에서 시가 추정하는 게 일반적이시고요. 또한 영업점 시가 추정 시에는 시가 추정액을 산출한 근거를 명시를 하고 부동산 시세 정보를 확인을 하되 탁상감정 자료 등을 활용하여 상기와 같이 시가 추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담보물 시가추정표 상에 탁상감정가를 적으시면 안 된다는 건데요. 평가 몇 조 몇 항의 예거 작성, 본건은 땡땡 번지 소재 위치한 토지 건물로서 현재 이용사항은 상가 및 주택으로 혼합되어 사용 중입니다. 주인은 주택 및 소규모 공장이 산재한 지역으로서 교통사항은 양호 한 편이다. 다만 북측에 도로와 접해 있어 차량 통행도 또 가능하다. 여기가 문제가 되겠죠? 본건 토지 인근 부동산 결과 시세기준 평당 얼마로서 탁상감정가 얼마, 공시지가에서 몇천원으로 적용함. 즉,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탁감가를 적용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시세가 얼마고, 탁상가 얼마고, 공시지가 감안했을 때 적당한 가격은 얼마라고 별도로 적용을 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건물은 또한 땡땡조 구조 신축 단가부상 등으로서 건축물 관리대장상 사용 승인을 감안한 기준 감가상각인 붕괴를 차감한 가격으로 적용을 하겠다. 즉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비중 가격을 주고 감가상각 건물 같은 경우 감가상각을 해서 합리적 가격을 산정을 하신 겁니다. 여기까지가 영업점 시가추정 사례고요. 다음으로는 본부 시가추정 대상입니다. 쉽게 생각을 하시면 영업점 시가추정 대상이 아닌 것은 모두 본부 시가추정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본부 시가추정 대상에는 크게 예상평가 금액이 10억원 초과 또는 50억원 미만의 부산, 울산, 경남 소재하는 부동산이고요. 그 다음에 미성숙지대, 공장재단, 농지, 임야, 조성 중인 토지 및 허가를 받아 개발 예정인 토지 등은 외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대상입니다. 본부 시가추정 시 엄부 처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점에서는 해당 부동산을 확정을 하여 공부 등을 첨부한 후 본부 시가추정 의뢰서를 작성하십니다. 네오비스 화면 8061 화면이시고요.
해당 시가추정 화면을 작성을 하시면 대상 부동산이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 대상 현황도 및 설계도 및 건축 도면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됩니다. 또한 매매 계약서, 도급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서 부동산의 담보가치 파악을 위한 가격 자료를 본부에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본부 시가추정 의뢰서는 작성 시에 대출 금액하고 또한 감정평가 예약 금액 등 사전 조사 내용을 기재를 하시되 의뢰서 하단 영업점 의견에 시가추정 사용, 신규 또는 재평가 등 특이사항을 기재를 하셔서 본부와 의사소통을 하셔서 시가추정 절차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에서 처리할 업무는 앞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본부에서 확인할 사항입니다. 본부에서는 사전 탁선 감정 등을 통해서 대략적인 담보 가치를 확인한 후 영업점과 상의하여 담보물에 대한 실질 현황 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그 사전 탁상 감정 금액 등 객관적인 시세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영업점 밖 감정평가 예상 금액과 괴리가 큰 경우, 또한 기타 부동산 특성으로서 본부 시가추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점에 통보한 후 업무를 종료해야 됩니다. 요건 같은 경우에는 영업점에서도 힘든 상황이고 본부에서도 어렵기 때문에 정식 감정을 맡기셔야 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본부 시가추정 대상 부동산은 영업점과 협의 후 현장 조사를 수행하고 본부 시가추정 보고서 및 결과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또한 작성 완료된 결과표는 자동으로 감정심사 의뢰됩니다. 마지막으로 담보평가 및 심사지침에 의거 감정심사한 후 영업점에 심사필 동기서를 송부하십니다. 영업점 시가추정 대상과 본부 시가추정 대상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다음으로는 당행과 협약되어 있는 감정평가 업체를 통한 감정평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업체 앞 감정평가 의뢰는 네오비스 외부 감정평가 의뢰 화면을 통해서 의뢰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정평가 의뢰인은 당행으로 하시고 평가 목적은 담보용으로 반드시 표시해야 됩니다. 또한 감정평가서는 두부가 접수가 될 겁니다. 이미지로 한 부 오고요. 그 다음에 원본이 또 한 부로 은행으로 올 거예요. 이 감정평가서를 받으면 여심 책임자는 송부된 감정서 이미지 파일의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감정평가서 표지상에 확인일자와 확인자를 기록하여 보관하십니다. 다만 감정평가를 하실 때 평가 금액이 건당 40억 이상의 물건은 여신심사부에서 선정한 감정평가 법인으로 의뢰를 하고 평가 금액이 50억 이상의 물건 또는 특수물건인 경우에서는 여신심사부에서 감정평가 업체를 지정하여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외부에 의뢰를 하시되 건당 40억, 건당 50억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있음을 확인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당행과 감정평가 업무협약 체결된 업체는 가람감정, 경일감정, 다음과 같이 19개가 있고요. 여신심사부 선정 감정평가 업체는요, 국토교통부 선정 대형감정평가 법인입니다. 건당 40억 이상 또는 특수물건 의뢰 대상이고요. 상기에서는 19개였는데 대형감정평가 법인은 13개로서 다음과 같은 감정평가 법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식감정과 더불어 지점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 가격자문협의서입니다. 본건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정평가 법인에서 즉시 시세를 알려줄 수 있는데요. 대상은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가격자문협의서 발급 대상이 안되고요. 공동주택 가격자문은 심사부 선정 감정평가서 의뢰해서 가능하고 가격자문 의뢰서는 외부 감정평가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함으로써 별도의 시가추정표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즉 감정평가서와 감정심사
서만 작성하시면 되기 때문에 시가추정부는 따로 작성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공동주택가격자문협의서 상에는 전반적인 물건의 경우와 현황, 주거여건, 가격, 가격결정권, 특기사항 등이 명기가 되어 있고요.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부가세 포함해서 55,000원,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은 88,000원입니다. 상기와 같은 공동주택가격자문협의서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점에서 자주 일어나는 업무인데요. 감정평가서 사본 활용입니다. 타 부실점 문서를 2016년 4월 28일 여신심사부에서 작성한 부실점 문서를 확인을 하시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타 금융기관 감정평가서 사본 활용입니다. 타 금융기관을 채권기관으로 하여 감정 의뢰한 감정평가서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행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조건은 상기와 같은 5개고요. 당행과 업무 협약이 된 19개 감정평가 업체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여야 하며 평가 목적은 담보용, 그 다음에 평가 일자, 가격 시점 일자가 최근 3년 이내일 것, 그 다음에 평가서상의 채무자 명의와 당행 채무자 명의가 동일할 것, 마지막으로 감정평가서상의 내용과 상황이 현재의 현황과 동일할 것입니다. 다만 상기 조건과 일부라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부의 승인을 득한 후 타 금융기관 감정서 사본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타 금융기관 감정서 세부 인정 기준이고요. 평가서상의 채무자의 명의와 당행 채무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에는 또는 업무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감정평가 업체가 발행한 평가서인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100%를 이내를 인정을 해줍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0% 감액평가를 하고 20% 감액평가를 하는데요. 감정평가액의 10% 감액평가를 하는 것은 평가용이 담보용이 아닌 감정평가서인 경우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직접 감정평가 의뢰한 평가서인데 본건 감정평가서 같은 경우에는 시세감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중형 기업 이상인 경우에는 자산재평가용으로서 차주가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데 본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은행에서 발행한 담보용 평가서보다는 금액이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차주가 직접, 채무자가 직접 의뢰한 시세감정평가서 같은 경우에는 10% 감액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말씀 조금 잘못 드렸네요. 차주가 직접 의뢰한 것은 10% 감액평가를 하는데 감정평가 목적이 자산 재평가용인 감정평가서는 가격이 담보용보다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20% 감액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만 본건 물건인 경우에는 기존에 해당 물건을 담보용 감정평가서로 실시한 물건에 한해서만 감정평가용이 자산 재평가용인 감정평가서를 활용해서 평가금액 80% 이내로 타 금융기관 등의 감정평가서를 인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매 및 공매 감정평가서 복사본 활용인데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건번호 검색을 하셔서 해당 감정평가서를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와 비밀번호는 다음과 같고요. 경공매 관련해서는 감정평가서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해당 발급 사실과 유변조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평가서에 있는 물건 명세를 확인한 후에 공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재공부의 원본을 발급하셔서 일치 여부를 확인하십니다. 다만 불일치 시에는 감정평가서 사본 활용이 불가능함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한 담보물 현장을 확인하셔서 평가서상의 물건 명세와 일치 여부, 제시의 물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장조사와 더불어 현장조사 의견서를 영업점장 결재를 반드시 득하셔야 됩니다. 또 상기와 같은 경공매 감정평가서를 활용을 하실 때는 낙찰자로부터 매각허가 결정물 또는 입찰보증금 영수증을 진구를 하시고 감정평가서, 각종 공부, 현황조사 의견서, 영업 영수증 등을 스캔하셔서 감정심사 의뢰를 하십니다.
감정평가서는 스캔하실 때 사진 스캔으로 이미지 저장을 하셔야 다음에도 확인이 가능하시니 반드시 사진 스캔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첫 시간 감정에 사용되는 용어와 영업적 시가추정대상, 본부 시가추정대상, 정식감정, 그리고 타금융기간, 경공매 감정서 활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